일단 하이닉스 얘기는 그래도 좀 잠깐 위원님 네. 판단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쵸? 지속적으로 이제 이 컨센서스가 올라와주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합하지 못했을 때, 특히나 또 시장 변동성이나 수급 주체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그렇죠. 좀 지지선도 사실 시장에서는 어디가 과연 하단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약간 악재가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만약에 랠리가 치고 갔던 상황이었다면 낙폭이 컸겠지만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좋을 때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은 하락폭이 적은 이유는 이미 좀 반영이 된 맞습니다.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업종에 좀 AI 주도주의 좀 복귀,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내려오는 그림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기존에서는 메모리 업종이 AI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면서 알파의 아이디어가 됐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종이 시장과 좀 배타화되고 AI 사이클 연동이 되면서 조금은 그런 수익률의 격차가 줄어드는 시장과 줄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사실상 올해 상반기 우리 시장을 네. 끌고 왔었던 삼전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하반기에는 확실히 완화될 거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신다는 말씀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AI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반은 결국에는 이 수요층들의 현금, 지금 빅테크들의 현금과 그다음 병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빅테크들의 현금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빅테크들은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동시에 병목이라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그동안의 마진 상승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의 네, 맞습니다. 급등을. 예. 다만 이 병목이 해결되는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쌓여왔거든요. 예. 저희가 연초에 터보컨트부터 시작을 해서 네. 최근에 뭐 퀄컴에서도 HBC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놨고요. 예. 알파벳도 프로즌 시리즈를 내놓음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중국발 이런 이슈들, 반도체 이슈가 병목의 해결 또는 공급 우위 구도의 조금은 후퇴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AI 주도주에서의 좀 내려옴, 그런 부분들, 복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탈까지는 하진 그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네. 하여간 무게가 확실히 좀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게 봐야 사실 되겠군요. 배타화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렵죠. 중요한데 네. 이게 시장과 좀 동일하게 간다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사실 기존에는 이 주도주들이 끌고 가면서 지수를 끌고 갔지만은 예. 지금 이제 메모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이익들이 네네. AI 사이클이라는 단일 그런 변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 동시에 메모리 업종의 병목이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한 좀 뱀이 자기 꼬리를 문 형식이 조금은 디스카운트 요인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메모리 업종은 자신의 미래 이익을 포기를 해야 되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공급을 늘리는 부분도 미래 그렇죠. 마진을 좀 포기하는 부분들이고, 중국에 대한 변수 역시도 메모리 업종의 미래 그런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빠르게 반영이 되고 조명이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 말씀을 좀 계속 하셔서 사실은 어제 뉴욕 시장에 특히 반도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이틀 연속 급락의 사실 가장 큰 이유도 계속 이제 중국 이 DUV 장비 관련된 얘기들인데 월가에서도 계속 그렇게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닌데 시장의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시장이 당장 뭐 그렇게 이틀 연속 급락을 하는데요. 과민 반응인지 어쩐지 몰라서 시장은 반응하는 건 또 분명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좀 심각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사실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반도체가 하락했다는 의미가 사실 AI 사이클의 지속성에서는 호재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비용의 단가가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 또 데이터센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가가 좋은 이유가 반도체 공급 확대는 결국에는 이들의 비용에 대한 감소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재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시장이 폭락을 하고 흔들려줘야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연준 역시도 이와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사실 AI 사이클 전반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나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쨌든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 다만 그 속에서 주도주 탈락하는 그런 현상이 메모리 업종으로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특히나 국내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회사들이 주도, 그러니까 메모리 네. 시장을 주도, 이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 사실 중국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구도가 AI를 돌리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버 맞습니다. 상이 지금 제일 많은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라는 것도 사실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토큰 맥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투자, 경쟁을 위한 투자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토큰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향한 그런 효율화 전략을 취하고 있고 효율화. 네. 전반적인 시장의 컨셉 자체가 효율화로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성 문제 때문에 계속 맞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 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중국의 뭐 화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XMT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고급 전략이 아니라 그렇죠. 저가 전략이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지금 저 부분들이 AI 조금- 모델만 해도 뭐 맞습니다. 이번에 키미 K3 네. 그 전에 딥싱크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유효하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동안에 좀 고가 전략 아니면은 AI 학습에 대해서 수요를 받았던 HBM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감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럴까요? 사실 예를 들어 이게- HBM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지금 이제 이 AI 쪽의 시장의 또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GPU 일변도의 시장은 이미 좀 지났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의 TPU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심지어 애플도 뭐 지들 거 뭐 개발하겠다. 뭐 테슬라도 자기네들 그 자체 AI 칩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면 거기에 다 HBM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관건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동안의 마진이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너무 비싼 거. 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이익을 본다면은 Q그로스보다 P그로스가 끌고 가는 그런 이익이었거든요. 그렇죠. 가격이지. 네. 그 양이 아니라 가격으로 끌고 가는 맞습니다. 시장. 네. 이 마진이라는 거는 협상력을 대변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협상력이 그동안은 이 기업들 외에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마진율이 80%, 70%에 도달했던 거지만은 지금은 대안이 나오고 있고 또 대안이 아니더라도 대체제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 이런 부분이 그렇죠. 나오고 있다는 네.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공급 우위라는 그런 낙관이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 조금씩 해소가 되더라도 지금 이익 자체가 Q가 아니라 P 기반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이 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꾸 이제 가격 말씀을 중요하게 보셔서 드리는 말씀,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애플이 가격 인상하면서 마이크론을 무지하게 씹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야, 니들 너무 비싸. 사실 지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렇죠. 관행인데. 그 이제 마이크론 측에서 바로 반박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더군요. CXMT하고 화웨이 사이에서. 네. 화웨이는 그러니까 가격 좀 내려줘 그랬다가 CXMT가 그동안 이들이 해먹은 게 얼마인데 하면서 이제 똑같이 마이크론처럼 반박을 하고 나서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도 CXMT도 가격을 못 내려준다고 했던 논리가 가격을 올린다고 했던 논리가 수급 관련된 부분이 네. 지금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라는 거 이 부분이었던 건데 그럼 이제 앞서 이제 황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지금의 이런 소위 말하는 수요처와 공급처 간의 이런 힘겨루기가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약간 판가름이 좀 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수요처 쪽이 지금 현재는 강한 그렇죠. 거고 공급처인 메모리사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 사실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동안까지는 완벽한 공급 우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되돌려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저희가 좀 포착해야 되는 시그널이 뭐냐면은 애플과 중국이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애플이랑 중국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기술의 단가 하락을 의미하고 확산을 의미를 합니다. 이 두 주체가 사실 과거의 IT 혁명 때도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전자기기의 그런 저가 물량 네. 공세를 만들어내면서 IT 기술의 보급화를 만들어냈던 주체의 두 개거든요. 사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AI 가속기에 네. 대한 그런 저가 메리트를 부각을 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마디로 토큰 단가에 대한 비용 하락, AI 활용에 대한 그런 좀 단가 하락 부분들을 주도를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단위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디바이스 같은 부분들 사실 중요한 게 디바이스 밑에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단가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현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주체가 향하는 방향성 결국에는 이 중간재, 이 자본재의 조금은 단가 하락을 유발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애플도 가격 부담이 되게 크긴 큰 모양이더군요. 맞습니다. 오늘 왜 네. 그 뭡니까 애플 업그레이드인가요? 제목이 그렇던데 그 월간 구독 프로그램으로 예. 그 임대 사업 시작하는 네. 거.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가격을 반도체 가격 오른 걸 생각하고 또 자기네들 마진을 그렇죠. 이상 유지를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장이 클 수밖에 없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임대를 식으로 해서 그걸 분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핸드폰을 맞습니다. 그렇게 뭐 24개월 할부, 네. 36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애플이 잘하는 전략 중에 저도 하나인 것 그거 같습니다. 보면서 참 네. 머리 잘 굴린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 스텝은 분명히 또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자신의 마진룸을 확보를 하는 그러려고. 게 예. 애플의 그동안의 패턴이었거든요. 이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인텔이 애플의 CPU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애플은 인텔을 제끼고 TSMC랑 손을 잡고 그 파운드리 쪽으로. 네, M 시리즈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한 흐름들이 사실 메모리 단에서 병목이 발생했었을 때 애플이 취하는 행보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지금 애플의 신임 CEO 역시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던 인물인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애플의 방향성 우리가 애플의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텐데 네. 왜냐하면 그게 반도체 가격의 반도체 주가의 급등을 끌고 왔던 가장 큰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근데 최 회장도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도 한번 얘기를 네. 하더군요. 우리도 사실은 그쵸, 메모리를 만드는 내 입장에서도 가격이 너무 높은 게 비싸다. 결코 좋은 네. 건 아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처들이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든가 아니면은 사실 뭐 애플 같이 이런 네. 식으로 힘 있는 애들은 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이대놓고 반발하고 힘이 없는 애들은 그렇죠. 아유 네, 맞습니다. 우리 물건 못 써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줄고 뭐. 이게 참 예. 어찌 보면은 이런 이익이나 투자의 금액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어찌 보면 뭐 GDP가 몇 퍼센트 이렇게 될 만큼 막대해진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경기 전반에 매크로 전반 영향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개입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들을 소집을 해서 좀 뭐 사회 환원 이런 것도 강요하기도 했잖아요. 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같은 기업들 역시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을 좀 환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오는 것 역시 그런 부분들이 이익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거에 따른 그렇죠. 부작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노이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 회사 예를 들어 삼성전 SK하이닉스의 뭐 펀더멘탈을 훼손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익 규모가 몇십 조가 아니라 네. 몇백 조 단위로 커져버리니까 사실 오늘도 하이닉스가 물론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한 4조 정도 부족해서 60조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1분기, 2분기만 합쳐서 좀 거의 100조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규모가 나왔죠. 작년에 뭐 연간 영업이익을 사실은 올해 뭐 1분기 조금 모자랐고 2분기에서는 뭐 이미 훨씬 한 2배 가까이 좀 2배 정도 이렇게 넘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전례 없죠. 이렇게 기업이 2분기 만에 상반기 만에 영업이익을 100조 가까이 낸다라는 거는 뭐 근데 이게 올해보다 내년은 더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얼추 다 돼서요. 이제 우리 황 의원님이 투자 전략까지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투자 전략 이렇게 좀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베타화라는 부분들이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비중 중립을 유지하자 중립.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 동안에 아무래도 반도체를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생겼던 초과 이익 분을 조금 저희는 분할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AI 사이클의 넥스 스텝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은 여기 저희 말씀드린 부분들은 소부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력기기 또는 뭐 용수, 건설 인프라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메모리 업종에 패킹되어 있는 현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현금이란 조건이 충족이 되고 또 병목이란 조건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은 급격한 이익 리레이팅이 발생을 하면서 새롭게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소부장들도. 맞습니다. 예. 앞서서 엔비디아랑 메모리랑 비슷한 흐름처럼 네. 이 역시도 현금과 병목이라는 키워드가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실 반도체의 반대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견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가 안 좋을 때 뭐 내수주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들 에너지 되게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예, 헬스케어도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또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견조했죠. 그런 흐름 자체가 저희가 좀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네. 바라봐야 될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그 반도체가 대형주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급과 함께 엮이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좀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은 네. 별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유효한 전략일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좀 가장 좀 가벼운 부분들은 사실 종목의 사이즈가 좀 작고 또 이제 화장품 또 엔터 이런 사업 이런 섹터들처럼 조금은 반도체 정반대에 있는 포지션을 좀 바라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네. 만약에 상반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중심으로 뭐 한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맞습니다. 해는 시켰다면 이제는 하반기에는 확실히 분산을 시켜야 되겠군요. 그럼 반도체를 절반 이하 또는 절반 뭐 어떻게 사실 지금 반도체 자체가 마켓 웨이트라고 한다면은 뭐 섹터의 50%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그동안 반도체가 제일 좋았던 그런 시점에서 반도체의 섹터 비중은 30% 정도였거든요. 그 사이 지점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30에서 50% 사이 정도로 반도체 맞습니다. 비중을 하고 나머지 50에서 70%는 금융, 조선, 방산, 뭐 소부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 반대인 뭐 화장품이나 맞습니다.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국가 단위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사학개미들 무지하게 또 산다면서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S투자증권의 황산의 연구위원하고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